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무조건 이때까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12월 가계대출 잠정치가 발표됐고요. 2020년 전체 가계대출 합계도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11월 달에 워낙 가계대출 폭등세가 나왔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그에 따라서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규제가 들어갔던 12월 달 가계대출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5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전월 18.7조 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둔화가 됐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13.6조 원, 그리고 11월에 18.7조 원, 그리고 12월 달에 8.5조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부분인데요. 이 안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월에 6.8조 원이었는데 이번 이제 12월 달은 6.7조 원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데 뭐가 차이가 있었냐? 신용대출 증가세가 11월에 7.8조 원에서 5천억 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신용대출 감소로 인해서 금융권의 가계대출 자체가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7.8조 원의 증가세가 0.5조 원 수준으로 크게 급감을 했을까? 대출 자체를 안 해줬던 부분이거든요. 자, 은행권에서는 원래 신용대출 월 증가액을 2조 원 이내로 묶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자율협약이었는데 그것을 위반을 하니까 금융당국에서 제재가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야, 니들이 초과한 것만큼 대출하지 마,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이죠. 또한 1억 초과 신용대출자 통계를요, 금융당국 기관에 매달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부 상환 압박까지 들어오면서 신용대출 증가세가 이렇게 크게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또한 11월 30일부터 적용된 신용대출 규제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용대출 규제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이죠. 이 신용대출과 부동산과의 연계를 시킨 첫 번째 규제 사항이었습니다. 자, 연봉 8천만 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 초과 시 차주 단위 DSR 적용된다는 부분, 그리고 규제 지역의 신용대출 총액 1억 초과 차주가 1년 이내에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신용대출 회수한다는 부분도 굉장히 강력한 규제였죠. 자, 이것을 왜 시행했는지는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직 고소득 직장인들이 최근 2, 3억의 신용대출을 받아서 초고가 아파트에 갭투자한 사례가 금융당국에 포착되다 보니까 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가 도입이 됐다는 부분이에요. 자, 실수요자들의 주택을 마련하는 걸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초고가 주택에 갭투자 수요가 몰린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대책 예고하고 나서 실행일까지 한 보름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은행권에서 이제 금융당국의 기대와 다르게 대출을 실컷 펑펑히 주다 보니까 대출이 급증했고 12월에 오히려 대출이 감소한 게 11월에 워낙 많이 증가했던 효과분도 통계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 신고가가 속출한 이유도 바로 이 은행 대출 규제와 연관이 있다고 봐요. 11월 달에 대출 막힌다고 하니까 대출 빨리 신청해서 가계약금 체결하고 12월에 본계약, 그리고 12월과 1월에 실거래 신고가 들어가니까 앞으로도 초고가 아파트의 신고가 속출 소식은 계속 들릴 겁니다. 자, 이 대출 규제로 11월과 12월에 강남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자, 아무래도 이 신용대출 규제 이후의 효과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1월 달에 실거래 현황을 보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규제의 효과가 강남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올 1분기에 신용대출 추가 규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요, 총부채 상환 비율 DTI 대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도입한다는 부분이고요. 전 금융권 간 DSR 40%가 적용돼서 자, 이 은행 저 은행에서 따로따로 받을 때 규제를 피해가는 부분을 막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차주 상환 능력 반영된 DSR 산정 방식도 다시 만들고요.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들도 들어가겠다. 그래서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적용되는 DSR 40%가 전체 금융권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11월 달에 신용대출이 폭등을 했고요. 12월 달에는 신용대출을 억누르면서 사실상 증가율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1월 달은 어떻게 됐을까요? 1월 달에는 부동산 관련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됐거든요.
자, 주요 은행들이 1월 들어서면서부터 신용대출 업무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1월 달에 신용대출 수요가 그렇게 많은 달은 아니거든요. 왜? 직장인들이 성과금을 받아서 주로 이런 고금리 대출을 상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출 증가하는 달은 아니었는데, 자, 5대 은행에서 1월 12일까지 신용대출 증가액을 봤더니 무려 1조 164원의 증가라고 합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당연히 금융당국과의 약속도 못 지킬 가능성이 커지는 부분이에요. 연초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금융당국이 야, 너네 뭐 하는 거냐? 1월 12일 날 은행권 대출 담당자를 호출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곧 다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같이 자산시장 과열 상황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가 그나마 천천히 상승하는 이유를 꼽으면요, 한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취득세 중과 강화로 다축자 유입이 차단됐다는 부분, 두 번째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경계성 매물이 시중에 나오고 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이 신용대출 규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만으로 한계가 있고 신용대출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많이 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어느 정도 막히다 보니까 거래량 증가에 한계가 보이고 있지 않나, 대출 규제 실수요자마저도 접근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반면에 실수요자들이 아무래도 신용대출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거래량이 폭등하는 모습,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2020년 전체로는 가계대출 얼마나 증가했나 보겠습니다. 무려 112조 원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 56조 증가했는데 딱 2배 증가를 했어요. 특히 은행권 중심으로 증가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2018년, 2019년 모두 60조 원대 증가세가 나타났는데 2020년에 무려 100조가 증가했다는 부분, 그 증가세 중에서 신용대출 증가세가 한몫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담보대출이 아닌 이 신용대출 증가세를 경고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은행권에서 워낙 이 신용대출 경쟁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이자도 많이 낮아지고 한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올해 가계부채 규제를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것이 11월 30일 날 발표됐던 신용대출 규제안이죠. 그래서 가장 메인은 1억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어요. 또한 은행권 자율적으로 2조 원대의 신용대출 규제안이 적용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워낙 자산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대출 수요가 급증했고 그 2조 원은 지금 굉장히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1분기 중 새로운 신용대출 규제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DSR을 아무래도 전면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야,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는 게 막히냐? 저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적용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워낙 장기간으로 걸쳐서 상환을 하다고 하고 지금 이자율이 낮아 있다 보니까 이 DSR 규제만으로 주택시장의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계부채 규제의 액기스는요,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대율 규제 완화가 종료되는 시점이죠. 현재 105% 적용된 예대율 규제가요 100%로 정상 범위에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는 이것이 작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개인 사업자의 대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일단 6개월 연장이 됐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봤을 때는 아마 예대율 규제가 100%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용대출 규제 부분이 아니에요. 주택담보대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단 이유가, 대출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상반기 중에 받으셔야 돼요. 일단 대출 한도 부분도 굉장히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추가로 자, 이 예대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예금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금에서 이탈해서 자산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자금을 예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자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올릴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출을 받을 거면은 올 상반기에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한도나 금리 면에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급증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은행에서 얼마나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이제 한도까지 왔다, 턱밑까지 차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부동산 가격은 바로 폭락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치까지 찬 대출 부분은 나중에 금리 인상 시기에 커다란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